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바로 볼링의 임동환 선수인데요. 이 대회 현장의 뜨거운 감동을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한국의 첫 메달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템핀볼링 TBP1에 출전한 임동환 선수. 지난 11일 오후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펼쳐진 결승전에 진출한 임동환 선수는 일본 칸주모리 선수를 만나 151점으로 7점을 뒤지며 은메달을 획득. 같은 종목 김정은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며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선수가 아닌 선생님으로 불리는 임동환 선수는 대전맹학교에서 안마와 침 등을 가리키는 이륙 과목 교사로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무대의 첫 데뷔와 동시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쁘기도 하면서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은 또 경기들이 많으니까 아쉬움은 빨리 잊어버리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환 선수가 교사의 직업을 갖고 있다면 김정은 선수는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입니다.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3관왕을 차지했던 김정은 선수는 시각장애인 볼링 선수로는 처음 실업팀에 입단해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조금은 부진해서 남은 경기에서 이제 다시 제가 목표하고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날 경기에서 2개의 메달을 선물한 한국 템핀볼링 대표팀. 김정은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라는 이름에 빛나는 노련미를, 임동환 선수는 차분한 경기 운용의 장점을 앞세워 메달 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서울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인성과 창의 교육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핸드크림이 묻어있는 비닐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려고 하지만 여간 쉽지 않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손에 테이핑을 하고 한 손은 뒤로 한 채 소시지를 먹으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왠지 모르게 막 짝꿍한테 빨리 주고 싶은데 왠지 답답하고 안 되니까 조금 짜증나고 안 해버리고 싶었어요. 지문이 닿아서 그런 걸 장갑 끼고 체험을 했을 때 그 침을 묻혀서 책을 넘기는 거를 봤는데 그게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런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울시가 모든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1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 지금 한국에는 조금 인식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뭐랄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초등학생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4,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그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 도구를 사용해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불편한 사항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교육 결과를 분석해 성과에 따라 매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전체 구매액의 1%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201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모두 3,5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9.3% 늘었습니다. 하지만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비율은 0.91%로 법정 구매 비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우선 구매 독려를 위해 구매 실적 우수와 미흡 기관의 명단 공표 범위를 기관 유형별로 상위와 하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인승 휠체어 리프트 개조 차량도 어린이 통학 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개조 차량을 어린이 통학 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 바뀐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어린이 통학 버스로 많이 사용하는 12인용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수용 인원이 7인으로 바뀌어 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루션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개조한 차량인 만큼 어린이 통학 버스의 기준을 탑승 인원에 두기보다 장애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건수는 2010년 321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92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급증하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지적장애인 대상 초기 상담과 조사 방법을 담은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 수사 의사소통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경찰청에 배포했고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범죄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오는 6월 중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학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경기도에 포옹과 웃음을 운영 철학으로 삼아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들어서자마자 하트 모양의 표시가 먼저 눈에 띕니다. 언제나 밝게 웃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맞아. 이처럼 달마다 인사말을 정해 따뜻한 포옹과 함께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건 웃음체조. 어른들에겐 낯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거부감 없이 놀이처럼 받아들입니다. 허깅은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웃음은 면역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교사가 밝게 웃으면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져요. 총 1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육교사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학부모 열람용은 물론 교사가 스스로 모니터하거나 역할을 바꿔 다른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CCTV를 보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자체적으로 만든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개방은 학부모들의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학부모들의 참여도도 높고 그런 어린이집이 됐을 때 더 건강해지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학부모들이 먼저 알기 마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불법 유치하는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장기 요양기관 400곳을 현장 조사해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상정으로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점자정보 단말기와 화상전화기와 같은 보조공학 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2015 인권연극제에 참여할 작품과 참가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인권단체와 예술가, 시민 등 억압받고 소외된 소수로 내몰린 이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연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누구나이며 선정이 되면 공연장과 홍보,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연극제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임산부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민원실에 임산부 우선처리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구에는 임산부 우선 창구 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며 평상시에는 접수 순번대로 민원을 처리하다 임산부 민원인이 창구에 오면 우선적으로 상담합니다. 시는 임산부 창구 운영으로 임산부 배려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출산 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조례 종합사회복지관은 강진 가우도에서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등반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2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복지관 장애인과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날은 코미디언 심영래 씨가 함께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 노인종합복지관은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제11회 마음드림 무료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서는 태국 이주민 가정 등 총 6쌍이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화촉을 밝혔습니다. 한편 송산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5년부터 신부 드레스, 웨딩사진, 피로연 등의 일체 경비를 지원하는 무료 합동결혼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복지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복지대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심사위원장에는 IVI 국제백신연구소 조왕규 상임 고문이 위촉됐고 심사위원회는 대한노인의 김용환 사무총장과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상길 센터장,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주연 사무총장이 위촉됐습니다. (2013년) 프로축구 K리그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힌 호주 출신 보스나는 호주는 다문화 국가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즉 어려서부터 다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다문화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뿐 아니라 우리 후세들이 세계로 나아가서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우리 사회의 변화와 다문화라는 주제로 새로운 단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단원에는 다문화 어린이들이 모여 화합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레인보우 합창단의 사례가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레인보우 합창단은 2009년에 만들어진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으로 청와대 국빈 만찬장을 비롯해 G20 정상회담, 여수엑스포 개막식,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공연을 하여 많은 갈채를 받은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다문화 자녀라고 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함께 어울리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레인보우 합창단이 좋은 교육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문화 교육은 일선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호주 출신 축구선수 보스나의 사례에서 보듯 어릴 때부터 배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존중감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된 뒤 글로벌 다문화 사회에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글로벌 사회의 인재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에서 가장 다문화 포용성이 높았던 시카고에서 상원 의원이 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건물 앞 계단 때문에 돌아가야 하고 2층에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 우리 주변엔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편의시설인 화장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식의 시설이 과연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